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정말 덥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폭염 때문에 힘드네요. 이런 날씨 때문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이 당연히 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소식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르면 올해 한 3분기부터인가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이 용어가 아직은 좀 낯설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생소하더라고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국 어디에 살든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내왔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든 서울이든 비슷했죠. 네. 근데 앞으로는 사는 지역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 소식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요금을 다르게 매긴다는 거지? 아니면 우리 동네 요금은 오르는 건가? 내리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또 약간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심지어 서울 전기요금이 3배나 뛸 거다 이런 좀 자극적인 이야기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일까요? 그건 좀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문제,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실체가 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도대체 왜 추진되는 건지, 그 배경이나 명분은 뭔지, 그리고 실제 이게 시행될 가능성은 있는 건지, 또 예상되는 파장은 어느 정도일지, 이런 핵심적인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는 발전소와의 거리라던가 아니면 그 지역의 전력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전기요금 체계로 적용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단일 요금제. 근데 지역별 차등제는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전기를 주로 생산하는 지역, 그러니까 발전소가 많이 있는 곳은 요금을 상대적으로 좀 낮게 책정하고요. 생산지니까요? 네. 반대로 전력 생산은 거의 안 하면서 외부에서 전기를 많이 끌어다 쓰는 지역 있잖아요. 네, 서울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지역은 이제 송전 비용 같은 걸 반영해서 요금을 더 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발전소 근처 주민들이 환경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부담 같은 걸 감수해야 하잖아요. 이걸 요금 할인으로 일부 보상해주고 또 멀리 전기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 이른바 송전 비용은 그 혜택을 보는 지역이 더 부담해야 한다. 이런 어떤 공정성, 논리가 깔려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비슷한 말을 했었죠. 발전은 저기 영광에서 하는데 서울이랑 요금이 같은 건 좀 이상하다. 이런 취지로 말하면서 수도권 같은 전력 많이 쓰는 지역이 송전 비용을 포함해서 요금을 더 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언급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SK 최태원 해당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과거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똑같았는데 지금은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동네마다 다르죠. 그것처럼 전기요금도 결국에는 지역별 원가 차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러면서 발전소 근처 지역의 전기료가 싸지면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같이 나타냈고요. 공정성 말고 또 다른 추진 배경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이 바로 수도권 집중 완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균형 발전이요. 네, 만약에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비싸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생산시설, 또 요즘 엄청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이런 것처럼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죠?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거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는 경제적인 요인을 이용해서 기업들을 좀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그런 정책적 목표가 담겨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공정성 확보랑 국토 균형 발전,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추진 동력이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실제 전력 생산하고 소비 지도를 보면 이 논의가 왜 나오는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발전원, 예를 들어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는요. 이게 냉각수 확보 같은 문제 때문에 대부분 동해안이나 서해안 지역에 몰려 있어요. 네, 바닷가 근처에 많죠? 그렇죠. 여기서 생산된 엄청난 양의 전기가 아주 복잡한 고압 송전망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수도권 같은 대도시로 보내지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는
또 송전망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요. 아, 그러니까 생산하는 곳이랑 쓰는 곳이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걸 딱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전력 자급률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2023년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전력 자급률이라는 게 뭐냐면 해당 지역에서 쓰는 전력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얼마나 되냐, 그 비율이거든요. 네네. 이게 100%가 넘으면 자체 소비량을 쓰고도 남아서 다른 지역으로 전기를 보내준다는 뜻이고요. 100% 미만이면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이런 의미죠. 구체적으로 좀 어떤가요? 지역별로? 자급률이 아주 극히 낮은 지역들을 보면요. 서울이 10% 정도고요. 10%요? 와. 네, 대구가 13%, 광주가 9%, 대전은 3%밖에 안 됩니다. 3%요. 거의 생산을 안 하는 거네요.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충북도 한 11%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이들 대도시는 필요한 전기의 거의 85%에서 97%를 다른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네, 그 외에 경기도 62%, 울산 94%, 전북 72% 등도 100%를 밑돌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높은 지역은 어딘가요? 반면에 발전소가 많은 지역들은 상황이 정반대죠. 충남하고 경북은 자급률이 무려 214%, 216% 이렇게 됩니다. 200%가 넘어요. 네, 2배 이상 생산해서 다른 데로 보내는 거죠. 강원도 213%, 전남 198%, 인천도 186%, 부산 174%, 경남 123%, 다 100%를 훨씬 넘어서 생산된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와.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자급률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이렇게 지역 간의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니까 요금 차등화 주장이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그 초기 방안을 보니까 이걸 단순히 그냥 행정구역으로 나누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던데요? 아, 그 점이 바로 이 제도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논란거리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초안 중 하나가 뭐냐면 전국을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묶어서요. 그리고 비수도권, 그리고 제주, 이렇게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이에요. 네. 이 구상대로라면 수도권 전체의 요금은 오르고 비수도권 전체의 요금은 내릴 가능성이 크죠. 여기서 바로 아까 말씀하신 인천 사례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이 186%로 전국에서 엄청 높은 편인데 그냥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요금 인상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는 다른 지역에 보내주면서 정작 자기들은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이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수도권 안에서도 예를 들어 대전은 3%, 광주는 9% 이렇게 자급률이 매우 낮은 지역들은 사실 전력 생산에 기여하는 건 별로 없는데 요금이나 혜택만 볼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가능하죠. 그러네요. 즉,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너무 단순하게 권역을 나누면 또 다른 불공정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은 알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게 확정된 안은 절대 아니고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단순 행정구역이 아니라 전기가 실제로 흘러가는 길, 그러니까 전력계통을 기준으로 권역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아, 전력계통이요? 그게 행정구역이랑 다른가요? 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전력망의 물리적인 경계하고 행정구역 경계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력 흐름을 반영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권역을 설정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전혀 없고요.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이 권역 설정 방식이 어떻게 결론 날지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우리 집 전기요금 실제로 얼마나 오르거나 내릴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서울 3배 인상설? 이거는 진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3배 인상 같은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물론 구체적인 요금 조정 폭은 권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 정부의 정책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현재 전문가들은 대체로 킬로와트당 한 10원에서 20원 정도, 그 정도 변동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원에서 20원이요? 2024년 기준으로 가정용 평균 요금이 킬로와트당 한 153원 정도였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10원에서 20원이면 대략 한 7%에서 13%, 그 정도 변하네요. 물론 이것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3배 이런 수치는 확실히 좀 과장된 거군요. 네, 아마도 가정용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인상폭을 좀 조절할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산업용 요금, 특히 수도권에 있는 전력 다소비 기업들에게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 기업들이요? 기업들의 부담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그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요. 2차 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수도권 기업들은 업종에 따라서 연간 최대한 500억 원, 그 정도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연 500억이요? 꽤 큰데요? 네,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전자통신 업종은 그 규모가 6천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추산도 나왔습니다. 6천억 원이요? 와, 연간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상당한 부담이겠는데요? 그렇죠. 특히 아까 말한 데이터 센터 같은 곳들은 정말 타격이 크겠네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같은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정말 전력 사용량이 막대하거든요. 만약 이런 시설들이 수도권에 있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상당한 비용 압박 요인이 될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분산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이죠. 아하. 높아진 에너지 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수도권을 떠나서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물론 기업 이전이라는 게 단순히 전기요금 하나만으로 결정되진 않겠죠. 교통이나 인력 수급, 교육, 의료 이런 복합적인 인프라를 다 고려해야 하니까요. 물론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죠. 하지만 확실히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비용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 지형도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정책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별 차등요금제, 이게 세계적으로 좀 시행되는 추세인가요? 해외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미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이요? 네, 2011년에 도입했는데 거기는 수력 발전이 풍부한 북부하고 전력 수요가 많은 남부 간의 요금을 다르게 매겼어요. 아, 거기도 생산지랑 소비지가 다르군요. 네, 그 결과 값싼 전기를 쓰려는 산업시설들이 북부로 많이 이전을 했고요. 남부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강해지면서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꽤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오, 성공 사례네요. 스웨덴 말고 다른 나라도 있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을 10개 전력회사 권역으로 나누고요. 발전 원가 같은 걸 반영해서 지역별로 다른 요금 체계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주별로 전력망하고 시장이 분리돼서 운영되면서 요금 차이가 발생하고요. 미국도 주별로 또 전력회사별로 요금 구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도입이 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나라 전력시장 규모나 구조를 고려했을 때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게 얽히기 전에 지금이라도 큰 틀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아, 지금이 적기일 수도 있다. 네, 특히 한국은 아시다시피 주변국하고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력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립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송배전 효율을 높이고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을 자체적으로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 이 점을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력 고립 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거네요. 자, 오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발전소 인근 지역의 어떤 부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송전 비용의 공정한 배분, 이런 공정성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네, 공정성.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려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 단일 요금 체계라는 아주 오랜 관행을 깨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정말 큰 변화죠.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지역을 나눌 것인가, 이 권역 설정 문제가 가장 큰 난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단순히 행정구역으로 나눴다가는 아까 말씀하신 인천처럼 전력 생산 기여도는 높은데 불이익을 받거나 반대로 대전이나 광주처럼 기여도는 낮은데 혜택을 보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기가 흐르는 길, 즉 전력 계통을 기반으로 한 좀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야겠죠. 그리고 실제 요금 변동폭은 아직 예측 단계지만 가정용은 킬로와트당 10원에서 20원, 비율로는 한 10% 내외의 정도 변동이 예상되는 반면에 네. 수도권의 전력 다소비 기업에게는 연간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또 기업의 입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얘네들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요금 변화를 넘어서요. 만약에 에너지 비용의 이런 지역적인 차이가 앞으로 사람들이 어디에 살지, 또 기업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입니다. 이 제도가 과연 그동안 여러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어떤 환경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또 다른 논쟁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 각자의 관점에서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 복잡하고 또 중요한 정책 변화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